알마게스트의 20번째로 등장하는 별자리는 안드로메다 자리입니다. 안드로메다 자리는 그 유명한 안드로메다 은하를 품고 있는 별자리입니다. 워낙 걸출한 천체를 품고 있다 보니 다른 천체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안드로메다 자리는 안드로메다 은하 말고도 관측하기 쉬운 여러 은하와 산계성단, 행성상 성운 및 자리별들을 품고 있는 별자리입니다. 안드로메다의 이야기는 페르세우스 자리 신화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안드로메다 자리 이야기에서는 신화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안드로메다 자리가 비록 신화로는 다른 별자리에 종속되어 있지만, 안드로메다 자리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어느 별자리보다 많은 사랑을 받는 별자리입니다. 유튜브 채널 별지기 마을의 별자리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리는 별들의 이름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경우 표준국어 대사전의 표기로 소개해드립니다. 하지만 표준국어 대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2006년 출판된 A Dictionary of Modern Star Names라는 책에 기록된 원어 발음에 입각하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 어떤 별 이름은 다소 낯설게 들릴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드로메다 자리 알파별은 얼페러츠입니다. 이 이름의 정확한 기원은 불분명한데 페가수스 자리 베타별의 이름이 전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페가수스 자리 베타별의 이름은 말의 어깨를 의미하는 먼키브 알퍼러스였습니다. 중세시대에 이 이름은 얼페러츠를 비롯한 여러 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이 이름이 얼페러즈는 말을 의미한다를 뜻하는 라틴어 문장 알페라츠 이드 에스트 에쿠스의 축약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문장의 축약형이 중세시대의 안드로메다 자리 알파별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라틴어 작가들은 이름은 물론 철자와 정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혼동했습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얼페러츠라는 이름은 중세시대 후기부터 안드로메다 자리 알파별의 이름으로 고정되었습니다. 한편 안드로메다 자리 알파별은 시러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말의 배꼽을 의미하는 수러트 알퍼러스에서 온 이름입니다. 안드로메다 자리 베타별은 마이레크입니다. 거들 또는 허리감개를 의미하는 아라비아어 알미에저르로부터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 단어는 알마게스트 라틴어판에서 미자르로 번역되었으며 종종 미라크, 미라트 등으로 잘못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다양한 철자의 이름이 난립하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알미에자르라는 아라비아의 이름이 확인되면서 정확하게 교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잘못 기록된 철자 중 하나인 미라크가 미자르라는 이름보다 좀 더 인기를 끌게 되었고, 결국 이 이름이 오늘날 더 선호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자리 감마별은 얼마크입니다. 이 이름은 중동 지역에 사는 고양이과 맹수로 검은색 귀를 가지고 있는 카라카를 가리키는 아라비아어 아나크 알-어르드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이 이름의 축약형인 아라비아어 알-아나크가 있는데 이 이름이 중세 라틴어 알-아마크로 음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르네상스 시대의 부츠나 반장화를 의미하는 아라비아어 알-마크에서 온 것으로 잘못 추정되었습니다. 결국 알-마크와 알-마크 등 알-마크를 기반으로 한 표기가 여러 영문 천문학 서적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기록된 책에서는 알-아마크가 계속 사용되었는데 이는 중세시대 라틴어 음역으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안드로메다 자리 크시별은 어데일입니다. 예복이나 드레스의 옷자락을 의미하는 아라비아어 알-더힐에서 유래한 이름으로서 알마게스트 아라비아어판에서는 안드로메다 자리 알파별과 키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중세시대 알마게스트 라틴어판에서 아드힐로 음역되었습니다. 후에 안드로메다 자리 크시별의 이름으로 잘못 오용되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자리의 관측 대상은 단연 M31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위치만 제대로 알면 맨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은 은하입니다. 따라서 망원경으로 조준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죠. 심지어는 그냥 하늘을 장노출로 찍기만 해도 안드로메다 은하가 쑥 담겨 들어올 정도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연구와 관측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한 여러 연구 성과를 담은 제 블로그 포스팅의 주소를 동영상 설명문에 남겨놓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안드로메다 은하에 눌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지만 하나하나 찾아볼 가치가 있는 안드로메다 자리의 다른 천체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M32와 M110은 안드로메다 은하를 겨냥했을 때 저배율에서는 한 화각에 담을 수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 은하들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촬영한 멋진 사진들을 보면 이 은하들이 항상 같이 담겨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아래에 걸쳐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런 사진들은 안시 관측을 할 때는 혼동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드로메다 은하의 원반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눈으로 봤을 때 M32와 M110은 안드로메다 은하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은하처럼 보입니다. 제 망원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저 배율은 68배율인데 이 배율에서 안드로메다 은하의 핵과 M32는 서로 반대 방향 테두리에 간신히 걸리게 들어옵니다. 특히 M110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핵이 시야에서 거의 벗어나도록 이동했을 때 들어오는데 망원경을 살짝 이동하여 3개 은하의 핵들을 살펴보는 눈맛이 상당합니다. 바로 장대한 우주의 공간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안드로메다 자리의 동쪽 끝을 장식하는 감마별 얼마크는 황금색과 푸른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이중별입니다. 천왕성의 발견으로 유명한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은 얼마크를 가장 아름다운 천체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얼마크 및 안드로메다 자리 B별과 함께 삼각형을 구성하는 위치에서 5.8등급의 별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에서 북쪽 1도 지점에서 비슷한 밝기로 빛나는 6등급의 별을 찾을 수 있죠. 약 1도의 시야각에서 이 6등급 별을 중심에 놓으면 북서쪽 경계에 칼로 그어놓은 듯한 희미한 자국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NGC 891 은하입니다. 마치 솜브레로 은하를 연상시키는 날카로운 비침선은 이 은하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하를 찍은 사진을 보면 나선 은하가 우리를 향해 완벽하게 모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드로메다 자리의 서쪽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쭉 뻗은 안드로메다의 오른손 끝은 안드로메다 자리 요타별, 가파별, 람다별, 푸시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별들은 마치 북쪽을 향해 손바닥을 벌린 듯 펼쳐져 있는데 길잡이 망원경을 통해 보면 약 2도 지점에 별들이 드문드문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베니 헌터 1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상계성단입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8등급의 별 하나와 백색 별 3개가 만드는 삼각형이 인상 깊게 보이는 이 성단은 외국에서는 사진을 찍는 별지기들이 자주 겨냥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삼각형 지점을 암흑성운이 통과하면서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어베니 헌터 1과 안드로메다 자리 람다별 중간 지점을 망원경으로 겨냥하면 사다리를 펼쳐놓은 듯한 재미있는 별들의 배열을 볼 수 있습니다. TPK1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자리별입니다. 이번에는 반대편 요타별로 가보겠습니다. 요타별에서 서쪽으로 2도 지점에서 5.7등급의 안드로메다 자리 13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자리 13별에서 남남서쪽으로 0.5도 지점에서
8등급의 백색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은 별이 아니라 NGC 7662로 등재되어 있는 행성상 성운입니다. 백색의 별과 구분되지 않는 외형으로 인해 청백색 눈뭉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행성상 성운에 관심이 있어서인지 메시의 목록이 아닌 천체에서 행성상 성운을 만나게 되면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